사와 자신의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 민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털어놓으려니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혼자서만 끙끙 앓기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 저처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화목하게 가족을 이끌어 주셨고 저 역시 특별한 걱정거리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운 좋게 안정적인 직장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 역시 막연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주위 이야기도 그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설렘과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건만 결혼 1년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정, 모든 걸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순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상상했던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주저앉은 마음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수없이 자책과 원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첫째,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보고 싶어서이고 둘째,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조언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인생이 완벽하게 계획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 무력감을 깊이 느껴야 했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상처와 아쉬움 그리고 솔직하게는 분노와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솔직히 완전히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상처가 조금 흐려지고 또다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며 제 마음을 다듬어 나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제 인생의 가장 아팠던 페이지를 천천히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제 사연에서 작은 공감이나 위로를 얻으시는 분이 계시길 바라봅니다. 역업 8권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하기. 저는 직장에서 처음으로 만난 지연 씨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출근 첫날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녀의 밝은 미소와 상냥한 인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여러 동료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그녀였지만 같은 프로젝트 팀이 되면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여겉다이번 일을 함께 하다 보니 그녀만의 세심함과 책임감이 점점 눈에 들어왔고 가끔은 일이 늦게 끝나 두 사람만 남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퇴근길에 잠깐씩 동네 카페에 들러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고 때론 별거 아닌 장난을 나눌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자라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느샌가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고 점차 일상의 많은 부분을 지연 씨와 함께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는 점,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서로의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공통점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미래 꿈을 이야기하는 도중 용기를 내 챙겨뒀던 꽃다발을 내밀며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같은 마음이라던 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결마저 따뜻하게 느껴질 만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애는 언제나 설렘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때론 작은 오해로 다투기도 했지만 늘 그럴 때마다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긴 연애 끝에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양가의 문화 차이, 서로 다른 기대치 등 부딪히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함께 문제를 풀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생겼습니다. 저는 지연 씨가 힘들어할까봐 항상 곁에서 응원하며 모든 준비 과정을 최대한 함께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홀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지연 씨의 모습을 본 순간 지난 시간의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곁에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주변 가족, 친구들의 축복 속에 평생 함께하자는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누렸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 늦은 퇴근길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나란히 걷던 순간, 주말이면 같이 집안일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 요리를 해주던 작은 기쁨들은 지금도 마음 한켠에 따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져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결심과 다짐은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저만의 소중한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실이 전에 결혼과 그 달콤한 날들.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일상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설레고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집 구조와 가구 냄새마저도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르곤 했죠. 어릴 적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에서 이제는 저와 지연 씨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하루를 나누는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누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릴지 서로 장난을 치며 베란다의 커튼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가 사소한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두 사람의 소소한 고민과 웃음이 자연스레 쌓여갔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시절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 저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 씨의 반가운 인사, 그리고 직접 만든 간단한 저녁 밥상 앞에서의 대화가 하루의 피로를 단번에 씻어주곤 했습니다. 반찬이 부족해도 음식이 조금 짜거나 싱거워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다음번엔 내가 해볼게 하며 웃으며 넘어갔죠.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기념일마다 작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거나
지연 씨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는 날이면 조용히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동네 카페에 들러 늦은 밤까지 진지한 얘기를 나누며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함께 요리를 하거나 취미로 집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바닥에 함께 누워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며 작은 쿠션을 서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친구들,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 가족으로 점점 가까워졌고, 명절이나 생일에는 양쪽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서로를 가족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거창하고 화려한 행복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심리적인 안식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결혼의 가장 큰 축복이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함께 우산을 쓴 채 마트까지 걸어가는 시간, 겨울이면 따뜻한 이불 속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이해하며 맞춰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서프라이즈나 따뜻한 눈빛, 포옹 하나의 위로를 받으며 가정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 있구나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희 부부의 사진이 집 곳곳에 걸려 있고 두 사람의 취미를 반영한 소품들로 가득한 집안을 둘러볼 때마다 이 소소한 일상 속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 씨와 저는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무엇인지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달콤한 결혼 생활이 영원할 거라 믿었기에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변화. 결혼 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 지연 씨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생활이나 개인적인 피로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기분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코 넘겼던 작은 변화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제 일상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퇴근 후엔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 피로를 풀곤 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지연 씨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혼자 방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부쩍 늘었죠. 저녁 식탁에서도 예전처럼 즐겁게 눈을 맞추며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한숨만 내쉬곤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영화관, 공원 등으로 함께 외출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연 씨는 친구를 만난다거나 회사 모임이 있다는 이유로 저와 보내는 시간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 자주 찾던 카페나 단골 식당도 뜸하게 되었고 함께 있던 공간에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지 못한 저는 처음엔 지연 씨에게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 잠시 피곤하거나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자상하게 대해주고 지연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소소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집안일도 혼자서 도맡아 하며 혹시라도 지연 씨가 몸이라도 아프지 않나 걱정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연 씨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목소리에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저와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요즘 일이나 생활에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는 건가?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지연 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제 눈치를 살피며 휴대폰을 급히 끄는 모습이나 갑자기 외출 계획을 바꾸는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는 일이 많아졌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 나와의 결혼 생활에 큰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힘든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등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연 씨에게 다가가 요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별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는 짧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답들 사이로 전해지는 담담함과 거리감이 더욱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아내를 더 이상 제가 알던 지연이 아니라고 느낄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기에 이런 변화 앞에 더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자신이 부족한 남편이었던 건 아닌지, 혹은 제가 놓치고 있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자책도 해봤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의 균열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러난 가혹한 진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불쑥 쏟아진 비처럼 제 인생도 예고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고 지연 씨는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표정이 더 어둡고 제가 다가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앉았죠. 갑작스레 이혼 얘기를 꺼내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해줘. 우리 이렇게 갑자기 끝낼 사이 아니잖아. 이유를 제대로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동안 입을 다물던 지연 씨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당담하게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장 어제까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이 오늘은 나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다니.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모든 소리가 정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설마 어제까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네가 오늘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럼 그 남자랑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고 가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정말 네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잔인할 수 있어? 설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이젠 완전히 끝났다고? 그날 밤 저는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 있었던 지연 씨의 체온도, 평범했던 하루의 익숙한 냄새도 이제는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가능뿐이었죠. 애써 혹시 내가 미처 몰랐던 아내의 아픔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만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멍하니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방안을 헤맸습니다. 집안 여기저기 놓인 결혼사진, 함께 써온 물건들, 주방에 남겨진 서로의 흔적들이 모두 한순간의 의미를 잃고 차가운 모양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밥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죠. 머릿속에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질문만 수십 번 맴돌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의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두려움과 분노, 자기 혐오와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처음 이상 조짐이 보였을 때 애써 외면해서 이렇게 된 걸까? 후회와 자책이 깊어질수록 몸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내를 사랑했던 만큼 그 배신과 상처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정들었던 집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냉정한 이별과 잔인한 진실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까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과 마주하고 무너짐, 이혼의 진실이 밝혀진 뒤 저는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현실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충격이 밀려왔고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절망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며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던 집이 이제는 생소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이유조차 두렵고 거실에 걸린 두 사람의 사진, 침대맡에 놓인 결혼식 액자, 함께 웃으며 적었던 메모들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증거였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깊은 상처의 기억,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임을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쪼그라들었고 두려움과 분노, 상실과 자기 혐오가 번갈아가며 밀려왔습니다. 저녁이면 괜히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공원을 한참 걷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머릿속은 더욱 개재가 어두컴컴했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끝도 없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한동안은 지연 씨의 번호를 눌렀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다시 화면을 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내일이라도 그녀가 문을 열고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말할 것만 같아 문득 귀를 기울이기로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럴 일은 없다는 사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만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친구나 가족들도 저를 위로하려 했었지만 한동안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위로와 조언조차도 내 속의 구멍을 메울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 이겨내야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들이 더 깊은 허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 이혼 후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렸다는 사연을 읽으며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멍하니 표정을 잃은 채 일상을 견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품었던 수많은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절망은 차마 글이나 말로 모두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끔씩 미련이 남아 집안 곳곳을 정리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물건조차도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마시던 커피잔, 여행지에서 구매한 엽서,
일상 속에서 나눈 문자 메시지의 따뜻한 말투 하나하나가 제게는 되돌릴 수 없는 행복의 잔재였고 동시에 지금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야위어가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다그쳐도 보고 남자답게 털고 일어나야지 라는 말로 정신을 차려보려 했지만 결국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슬픔이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때론 분노가, 때론 원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평일엔 억지로 출근해 지친 얼굴로 하루를 견디고 동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애써 웃는 모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차마 내 속내를 털어놓으면 더 초라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컸고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별 후에야 진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는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했던 모든 일상,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피곤할 때 서로 기대어 쉬던 소박한 행복.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은 과거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 씨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고 철없던 시절의 저와 그녀 모두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없다. 적어도 나는 진실하게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만은 나 자신에게 떳떳하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순간에는 모든 걸 그냥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불쑥불쑥 떠오르는 아내의 미소, 함께했던 대화들, 미래를 꿈꾸던 순간들이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고 쉽게 마음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이겨내야 할 과제는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니라 남은 삶을 위해 어떻게든 다시 힘을 내는 일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씩은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기도 했지만 조금씩 주변을 정리하고 일상의 루틴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진실을 받아들이고 무너져 내렸던 나날들은 제 인생 가장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어쩌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라 할지라도 이제는 스스로의 상처를 품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뒤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과 억울함,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중 가장 집요하게 남았던 생각은 도대체 이 모든 일을 아내의 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처가 식구들과 크게 부딪힌 적도 없었고 오히려 서로 정을 쌓으며 가까이 지내온 터라 차가운 진실이 드러난 뒤에는 반드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어렵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연락 한 통에도 마음이 무겁고 몸이 축 처졌죠. 지연 씨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배경이 있었나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고 며칠이 지난 뒤에야 겨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간단한 한마디. 시간 내 볼 테니 집으로 와라. 무례하지 않지만 전과 달리 한결 딱딱하고 냉랭한 어조였습니다. 처가 집 대문 앞에 서니 손과 발이 떨렸습니다. 사소한 오해에도 함께 웃으며 넘겼던 일들, 명작이 같이 음식 장만을 도왔던 기억까지 모두 복잡하게 떠올랐지만 지금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아내가 앉아있는 거실로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인사도 어색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미소로 맞아주던 장모님 얼굴에 굳은 기색이 역력했고 장인어른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손짓해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황망했습니다. 아내 역시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게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나눴던 가족의 정, 사랑,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내 탓만은 아니었다. 나는 증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날 처가를 나서는 발걸음은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어 화면만 바라보다 내려놓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에서 이런 장면도 남는구나. 괴로움조차 언젠가 옅어질 날이 오겠지. 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는 그날의 냉기, 그리고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남긴 깊은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혼 후의 외로움과 우울, 이혼 후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암담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도 제 삶의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지연 씨의 흔적과 함께하던 모든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떨어졌지만 감정적으로도 마음이 깨끗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옆에 누운 지연 씨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텅 비고 차가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야 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끄자마자 듣는 건 정막뿐이었고 주방으로 가서 혼자 커피를 내릴 때면 기계 소리만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닐 때마다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누던 소파, 함께 식사했던 테이블, 웃으며 영화를 보던 TV 앞은 전부 무의미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혼 직후 며칠은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창문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분노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인들의 연락이나 위로도 점차 부담스러워.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이혼한 건 죄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 이런 말조차 제겐 칼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두고 친구나 가족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으며 점점 더 고립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이 어둠이 내 몫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밤이 유독 길고 괴로웠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질 즈음 온갖 후회와 원망,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허전함을 덜어보려고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도 오히려 둘이서 즐기던 가요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들이 더 크게 옛 기억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극심한 수면 부족과 무기력으로 인해 직장 생활도 엉망이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도 자주 했으며 동료들의 따뜻한 시선조차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일부러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고 누군가 눈치를 채고 다가오면 대답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격해지는 고독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공원이나 마트에서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게도 그런 평범한 행복이 있었는데 하는 깊은 상실감에 심장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무능력해진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엔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자책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진 저는 술에 기댈 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청하기 위해 소주를 찾았지만 점차 습관적으로 마시게 됐고 어느새 밤이면 자리에 취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술에 기대는 시간만큼이나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흘러간다고 느꼈고 어느 순간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공허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데가 없다 보니 일기장을 펼쳐도 손이 떨려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공기, 메마른 방, 반복되는 비슷한 하루가 끝없이 이어지며 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찾아와 집안 정리를 도와줬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다시 혼자 남겨진 현실이 더욱 또렷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역시 속으로는 크게 걱정했겠지만 아들은 이미 어른이라는 생각에 조심스러운 위로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의 고립은 차츰 익숙함이 되었고 온전한 자기장화,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외로움, 분노, 우울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때때로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바람소리, 새벽녘의 고요함 속에서 이제는 정말 다시 살아야 한다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이혼이 남긴 진짜 상처는 단순히 한 사랑의 끝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세상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됨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다가도 가끔은 자신이 정말로 이별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결국 이혼 후의 외로움과 우울은 한 번에 극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동굴은 때로는 내 자신마저 삼켜버릴 것처럼 어두웠지만 그 아픔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기로 천천히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끝도 없는 어둠이 내 삶을 뒤덮던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말 이대로 무너지기만 해야 하는 걸까? 나는 또 한 번 인생을 시작할 힘이 없을까? 사실 마음속 한켠에서는 여전히 상처와 미련, 잊지 못할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난 과거에만 붙들려 살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지금까지의 나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았다. 처음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억지로라도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껴봤다. 괜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자 했다. 누군가와 억지로 대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 오히려 조금은 편했다. 머릿속이 빌 때마다 종이에 아무런 주제도 없이 오늘 느낀 감정이나 하고 싶은 생각을 짧게라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문장 쓰기도 버거웠지만 점점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감각에서 아주 천천히라도 더 나아지는 경험을 쌓아갔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직업적인 부분이었다. 기존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던 나는 과감하게 휴직계를 냈고 조금은 모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예전부터 언젠가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으나 두려움과 현실에 밀려 미뤄왔던 바람이었다. 이혼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오히려 나에게 후회 없이 살아보자는 용기를 갖게 해줬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시국에 그게 가능하겠냐,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누구의 평가도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었고 오롯이 나 자신의 선택과 책임 아래 계획을 세웠다. 작은 자본과 최소한의 리스크로 배달 음식 창업에 도전했다. 무엇 하나 경험이 없었지만 유튜브와 인터넷 자료, 창업 관련 카페 등을 매일 밤 뒤적이며 철저히 준비했다.
창업 초기는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았다. 메뉴 개발, 재료 수급, 위생 관리, 온 오프라인 홍보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늦은 새벽까지 직접 배달하고 손님들의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 개선 포인트를 찾았다. 주문이 많은 날은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고, 실수로 컴플레인을 받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네가 여기서 멈췄던 지난 슬픔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을 얻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홀로 견뎌야 할 불안과 두려움이었다. 가족들이 격려해도, 동료들이 응원을 보내도 결국은 내 스스로 극복해야만 하는 외로움과 자책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 친구와의 만남을 일부러 피해 집에 틀어박히는 날도 있었고, 허탈감에 주저앉아 밤새 음악만 듣다 새벽녘에 겨우 눈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반복되는 작은 성취가 내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어 주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았다는 작은 만족, 정직하게 노력해 쌓은 수입, 내 손으로 빚은 일상의 변화가 자존감을 되살리고 남들의 시선보다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점차 매출도 늘고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기면서 생활은 안정되어 갔다. 고객들의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는 한마디, 동네 어린 학생이 서비스로 챙겨준 간식에 까르르 웃으며 인사할 때면 내가 다시 사회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다. 사업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다. 분주한 매장, 확 달라진 생활 루틴. 매일 맞는 아침 햇살이 이제는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벗이 되었다. 이혼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취미도 다시 찾았다. 퇴근 후 동네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거나 주말이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여유를 누렸다. 가끔씩은 옛 인연이 생각나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예전이라면 끝없이 주저앉았을 아픈 기억이 이제는 내 인생의 하나의 풍경처럼 잔잔히 스며들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는 점이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부끄러움까지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삶은 반드시 반복된 불행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작은 결심 하나가 내 삶 전체를 조금씩 바꿔놓았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별과 아픔의 계절조차 내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도리어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꿋꿋이 찾을 수 있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용기, 재기의 밑바탕이 되어준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다. 앞으로도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슬픔과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시간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이겨내며 살아갈 자신이 있다. 삶에서 한번 무너져 본 경험이 나를 완전히 주저앉힌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공과 과거의 마무리. 이혼이라는 커다란 고통과 상실을 겪던 나날들이 어느새 수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매일의 삶이 버겁고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억지로라도 일상을 바꿔나가던 시간들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배달음식 창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찬찬히 자리를 잡았고 점차 고객이 늘면서 단골도 생겼으며 마침내 작은 첫 매장을 열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실패와 좌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마주하고 머리와 온몸으로 부딪혔다. 사업을 키우는 동안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언젠가부터 지연 씨와의 추억도 이혼의 상처도 내 삶의 일부이자 배경처럼 남았을 뿐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았다. 매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했고 겸손을 배우고 외로움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과 웃음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이전에는 나를 동정이나 평가의 눈길로 바라볼까 두려워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타인과 건강하게 거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몇 년이 흐른 후 나에게는 소규모지만 세 곳의 매장을 거느린 사장이라는 한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함이 생겼다. 직원들을 직접 교육하며 그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고객들은 진심이 담긴 음식과 정직한 서비스를 알아보았고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 기부하거나 봉사도 참여하면서 나 역시 더 넓어진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밤이 깊어지면 문득 오래전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옥신거리기도 했다. 혼자만의 집에서 늦게 퇴근해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을 때면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아픔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소중한 재료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미련과 원망, 분노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시간은 흐르면서 모든 상처를 완전히 지워주진 않았지만 둥그렇게 깎아내고 더 이상 나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었다. 나는 꾸준히 새벽 산책을 하며 그 순간순간의 햇살과 바람, 매일에 반복되는 소소한 평화에 감사했다. 퇴근 이후에는 운동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스스로의 내면을 다독였다. 사업의 성공이 곧 행복이나 새로운 사랑의 필요 조건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가정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혼자 충분히 온전할 수 있다는 자립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삶의 균형을 찾아갔다. 예전이라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내 인생에 애써 누군가를 끼워 맞추려 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내 맥박이 뛰고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되자 점차 자신감이 붙고 다시 새로운 목적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앨범 속 결혼식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모두 지난 추억일 뿐이었다. 그 안에는 설렘과 아픔, 성장과 깨달음, 다 이루지 못한 꿈마저도 내 인생을 이룬 소중한 조각이 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앨범을 다시 덮었다. 이제는 정말 지난 시절과 작별할 때가 되었구나. 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도 솔직하고 담백하게 맺었다. 상대를 의심하거나 집착하지 않았고 나 스스로가 누군가의 빈자리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다가가려 했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있었지만 실패한 과거가 내 인생의 낙인이 아님을 알기에 자신 있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타인의 경험도 경청할 수 있었다. 매장 개업 5주년이 되던 날,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하며 어깨를 두드려주고 고생 많았다고 서로를 위로했다. 한 친구가 불쑥 "넌 진짜 많이 바뀐 것 같다" 라며 웃었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과거의 민준이었다면 누군가의 평가에 쉽게 상처받고 불행의 늪에 스스로를 가뒀겠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성공이란 거창한 사업이나 경제적 안정보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일임을. 실패와 절망을 마주본 나날들이 있었기에 나는 더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 우연한 전 부인과의 재회,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살면서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을 맞이하는 일이 있다. 이혼 후 몇 년이 흐르고 나름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다. 사업 확장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기대와 설렘보다는 일에 치여 잠시라도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섰다. 이삿짐을 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던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인생에서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변하지 않은 모습. 바로 전 아내 지연 씨였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긴장감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 역시 나를 발견하곤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예전과 달리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 역시 어딘가 지쳐있는 듯 들렸다. 짧은 안부 인사만 나눈 뒤 각자 한동안 아무 일도 없던 척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히 스쳐가는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 일상을 이어가던 중 복도에서 한 아이와 함께 있는 지연 씨를 다시 마주쳤다. 인사를 건넸고 지연 씨는 미안한 듯 눈을 피했다. 가볍게 인사만 나누려는데 아이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스킨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련함이 마음을 두드렸다. 동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뜻밖의 소문을 듣기도 했다. 저 집도 참 어렵대. 남편분이 술에 많이 취해 소란스러웠다더라. 애가 어린데도 늘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 등 지나가는 말이 들려왔다. 어느 날 심야에 복도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지연 씨의 집에서였다. 순간 오래전 우리의 관계 속 상처와 아픔이 떠올랐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고통이 못 본 듯 지나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연 씨가 내게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사실 네가 이미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는 네 아들이야. 솔직히 많이 미안했어. 그땐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었고 내 자신도 상황이 버거웠어. 임신 사실을 알던 그때 두려움에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엉망이었지. 이혼 후 새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그와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었어. 아이만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는데 정말 미안하게도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갖 감정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한때 모든 것을 나눴던 사람, 그리고 내 아이. 그동안 내게서 완전히 멀어진 줄 알았던 과거가 갑작스레 현재로 돌아와 빛을 발했다. 내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화도 나고 눈물도 날 것 같았다. 동시에 이 모든 혼란을 홀로 겪었을 그녀도 얼마나 괴로웠을지 가슴이 아팠다.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나 봐. 근데 점점 남편이 술에 빠지고 폭언과 폭력이 심해졌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 네가 혹시 네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아이를 데려가줘. 더 이상 내가 이 아이에게 올바른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
나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다.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시 내 삶에 찾아온 것이다. 아직 아이와 아무런 교감도 없고 스스로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도 없었다. 옆에서 가만히 내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끝, 나를 올려다보는 순수한 눈동자가 오래전 잃어버린 내 가족,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임을 느끼게 했다.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만에 길게 울었다. 회피하고 싶었던 시간, 나의 부족함, 지연 씨의 절망, 그리고 내 아들의 존재까지. 그 모든 것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나에게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고 홀로의 안식을 택할지, 아니면 아버지로서 아이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며 새로운 길을 열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드 진이 결론, 삶의 철학과 조언을 구하며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는 참 많은 굴곡이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가정,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혼의 아픔, 상실과 미련, 분노와 자기 연민, 절망과 고독이 교차하는 시간을 지난 뒤에도 나는 결국 인생을 다시 붙잡아야 했다. 끝없이 추락할 듯 무너졌지만 아주 작은 희망과 변화를 지렛대 삼아 힘겹게 일어섰다. 사업을 시작하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리고 어느덧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좀 더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바쁘게 앞으로만 달리던 어느 날, 우연한 재해와 예기치 못한 진실, 나도 몰랐던 아들의 존재는 내 인생에 또 한 번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혼란과 책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비로소 용기와 선택의 문 앞에 다시 서게 만들었다. 내가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인생이란 결코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안정된 일상을 추구하지만 때로 삶은 아주 잔혹하고 파괴적으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사랑도 가족도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오해, 상처로 엉켜 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이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내 경험을 통해 전하고 싶은 삶의 철학은 상처에 지배받지 말고 그 상처로부터 배우라는 것이다. 멀리서 보면 모든 아픔은 결국 나의 일부, 내 역사의 연장이었고, 겉에서 보면 그저 이혼했다, 실패했다, 가족과 멀어졌다라는 스티커일 뿐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슬픔과 극복의 과정, 다시 일어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만약 나처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면 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모든 아픔에는 분명히 언젠가 흐릿해질 날이 온다는 것.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은 있다는 것. 나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아들의 존재와 그 아이에게 다가갈 자격과 용기가 내게 있는지, 지금의 평화와 안정을 내려놓고 또다시 거센 경랑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님께서는 어린 손자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 가족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 그리고 한 아이의 내일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 독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나는 여전히 길을 묻는다. 끝으로 나의 지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아픔을 지나 회복의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인생의 무게 앞에 멈춰선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